네, 먼저 유리함수의 제가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책의 287페이지를 한번 봐봐. 유리함수 안에 다항함수 들어가 있죠. 유리함수 안에 다항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유리함수예요. 굳이 따지면 유리함수 중에 다항함수이고 그 중에 이차함수입니다. 이것도 유리함수가 맞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단원에서 살펴보겠다라는 유리함수는 이런 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분모의 x에 관한 식이 있을 때 말합니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나 이런 애들. 자, 그럼 얘는 유리함수 중에 분수함수라고 해요. 원래 정확한 용어는. 얘도 분수함수. 자, 그러니까 다시 이 범주만 잘 분류해 볼게. 유리함수라는 애가 있어. 그 안에 다항함수가 있어. 다항함수는 근데 수학상에서 보통 배우지. 그러니까 다항식도 유리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항함수도 유리함수가 맞는데 이 단원에서 메인으로 살펴볼 애들은 아니고 유리함수 중에 분수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분모의 x에 관한 식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모에. 그럼 이런 애들 분수함수가 종류가 연락에 많을 거야. 연락에 많을 텐데 이 중에서도 1학년 때 배우는 분수함수는 사실상 한정적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분모 분자가 다 x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요 내용만 수학하에서는 집중적으로 배울 거고 이런 애들 분모가 2차식이다 혹은 분자가 2차식이다 혹은 분모가 3차식이다 이런 복잡한 애들은 이 중에 문과 학생들은 죽을 때까지 볼 일이 없고 미적분 이건 미적분이라는 교과목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까지는 딱 요 정도만 하시면 돼. 이게 유리함수냐 아니냐 구분하실 수만 있으면 되고 우리는 유리함수 중에 다항함수 빼고 이런 애들을 분수함수라고 하는데 분수함수 중에 분모 분자가 x에 관한 1차식인 경우만 메인으로 살펴볼 거야. 오케이? 뭐 안타깝지만 문과 학생들은 죽을 때까지 이건 못 그리겠죠. 그려낼 수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궁금하다. 여기 혹시 이과 가시는 분? 뭐야? 문과 가시는 분? 나는 모르겠다. 아직 정하지 않으신 분이 많구나. 근데 이거는 제가 수학 선생님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 세대는 뭐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가역성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 있니? 너무 어려운가? 엔트로피? 못 들어봤나?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방을 어지르는 게 쉽니? 정리하는 게 쉽니? 어지르는 게 개 쉬워요. 그쪽 방향이 이제 가역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좀 힘들지만 이과 과목을 배우잖아. 예를 들면 저처럼 공대를 간다. 뭐 엔지니어가 되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진로를 트는데 선택의 가지수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대생이 경제학 혹은 회계학 혹은 법학을 다루는 데는 이질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법학도 완벽히 참이라는 어떤 명제에서 귀납적으로 추론하는 게 수학이랑 똑같아. 암기할 내용이 더 많을 뿐이지. 경제학도 결국은 도표니 모형이니 정규분포니 이런 게 다 그래프를 잘 다루는 공대생이 유리해. 뭐 굳이 따지면 국제통상학 이런 정치 쪽에도 가까운 이런 거 빼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과로 픽스를 고등학교 때부터 해버리고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도 본 적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국어 국문학과 학생이 기계공학을 전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없어. 아예 스타트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전공을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나는 이 중에 진짜 수학만 보면 병 걸릴 것 같고 토 나온다 이런 분들 말고는 제가 볼 때는 이과 가서 비비는 게 낫습니다.
저 때보다 더해요. 저 때는 그렇지 않았어. 저 때는 문과에서는 소위 말하는 뭐 사법시험, 뭐 변호사 혹은 회계사 이런 압도적인 전문직들이 있어서 뭐 조금 균형이 맞았는데 현재는 로스쿨 체제고 뭐 이 중에 뜻이 있다면 엔지니어 출신 로스쿨은 굉장히 대우가 좋습니다. 거기다 뭐 제2외국어까지 한다라고 하면 그냥 부르는 게 몸값이 탑이고. 근데 여러분들 때는 제2외국어도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우리 알파고 형아가 그냥 바로 직독직해야 해주고 번역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뭐 쓸데없는 잔소리였는데. 그리고 이과를 가실 분들은 공대 선배 입장으로 이과의 꽃은 물리화학이야. 물리화학이 꽃이고 둘 중에 하나는 저는 듣는 거 추천해요. 생지는 좀 패션이과지. 생명지학보다는 물리나 화학 둘 중에 하나는 잘 하셔야 돼. 진짜 싫음. 여기 지금 뭐 예체능이나 이쪽은 저는 열애야. 그거는 제가 살아온 삶이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조언을 할 수는 전혀 없는 거고. 근데 뭐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가장 좀 이 멘탈이 좀 언스테이블한 사람은 화가 갑자기 났다가 뭐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경대 출신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의사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 이 세 분이 제 주위에도 다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뭔가 그래야 그걸 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저 같은 사람들 굉장히 드라이하죠. 보통 공대 출신들은 그냥 알바노 정신도 강하고 별 관심 없고. 자, y는 x분의 1부터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 1차 다항함수의 가장 기본은 y는 x를 먼저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기억이 옅어졌겠지만 이거에서 확장해서 여러 가지 직선을 그려봤고 2차 함수는 얘를 먼저 그려본 후에 여러 가지를 확장해서 2차 함수를 그려봤어요.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제가 x분의 1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x분의 1을 한번 그려볼 텐데 이 식의 모양만 봐도 하나 감을 잡을 수 있어. x가 분모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정의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에서 0분의 2, 0분의 3 이런 숫자는 없지. 어디서는 정의가 안 될까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값에서는 정의가 안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니? 분모가 0이 되는 값에서는 정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제에 써있지 않더라도 정의역이 제한됩니다. 어떻게 제한되냐? 분모가 0이 되는 값 빼고만 그려낼 수 있어요. 빼고만 그려낼 수 있고. 제가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그림을 그린다라는 건 대단한 건 아니고 점 몇 개를 정확하게 찍어보고 나머지 그래프 개형은 예상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가장 편안한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1,1 지나는 거 확실하죠? 1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 확실해. 그럼 여기는 지나야 될 거야. 맞지? 하나 더 집어넣어 볼게. 2 집어넣으면 어디 지나? 2분의 1. 오늘 수업의 목표는 저는 유리함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 다른 거 나중에 해도 돼. 원래 특강의 목적이 그 정도고. 여기 지나겠죠. 반대로 2분의 1일 때는 어디 지날까요? 2.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디 지날까? 이렇게 지나겠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지나겠지. 제가 점을 5개 정도를 찍어봤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우리는 예상이 가능한 인간이니까 점을 죽을 때까지 찍을 수는 없고 예상만 해봅시다. x가 점점 커지면 3이면 3분의 1, 4면 4분의 1, 5면 5분의 1이니까 이 그래프는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 돼? 내려가겠지. 내려가는 게 자명하잖아. 내려가는 게 자명한데 만약에 제가 x에 1000을 집어넣으면 1000분의 1이죠. 근데 여전히 양수야 음수야? 양수. 10만을 집어넣으면 10만 분의 1은 여전히 양수지. 아주 작지만. 어디 가까워지겠니 그럼?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어디 가까워질까 y는?
그치, x축.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100억분의 1 하면 점점 0에 가까워지겠죠? 0이 그대로 x축이지.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이 개념 자체가 수학 2에 나오는 극한이에요. 목표값. x가 한없이 커지면 얘는 0에 가까워지지. 맞아? 이게 극한이라고 하면 뭐냐면 얘가 0은 될 수 있습니까? 0은 안 되죠. 0은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보통 수학에서는 극한값이라고 하는데 극한값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 극한값은 제가 만약에 뭐 뉴진스의 혜인이를 좋아한다. 제가 혜인이를 좋아한다고 이건 뭐 좀 비도덕적인 말일 수 있는데 그 친구랑 결혼을 하거나 그럴 리는 없죠. 없습니다. 없지만 자고 일어나서 너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구냐라고 해서 내 마음속에 혜인이면 그게 그대로 극한값이에요. 목표. 목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 마음속에 내 목표 대학은 하버드 대학이다. 지금 현실로서는 안 되죠. 글러 먹었는데 지금 공부를 굉장히 못함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물어볼 때 내 목표가 명확하면 그게 극한값. 수학에서는 극한값이라고 하고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 x가 한없이 커지면 얘가 0은 안 되지. 내가 여기다 뭘 집어넣어도 0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0에 가까워지겠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럼 아마도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내려갈 거라는 건 예상이 가능해. 여기까지도 문제 없죠. 내려가는 게 가능하고, 근데 y축이랑 교점이 있을까요? y축이랑 교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y축이랑 이렇게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만났다라고 가정하면 0에서의 함수값이 있는 거지. 그죠? 근데 0에서 함수값이 있겠니? 정의역 자체에 포함이 안 되는데 없지. 그러니까 y축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글로 쓰면 이 그래프는 x에 제가 뭘 집어넣더라도 x축, y축과는 교점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x축이랑 y축이랑 교점은 없습니다. 교점이 없는데 이런 독특한 x축, y축은 결국 직선이죠. 이걸 분수함수에서는 점근선이라고 할 거예요. 점근선은 점점 근접하는 직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여러분들과 하버드랑 그 관계라고 이 중에 가실 분도 있겠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 첫 번째 특징은 분수함수는 정의역이 제한이 된다. 문제 안 써 있어도. 두 번째는 아주 신기하지만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점근선은 분수함수에 존재하고 더 이상 안 다루는 게 아니라 수학 1에서 다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또 점근선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제가 그래프 개형 예상해 볼게. 얘기가 길었는데 결국 x가 0에서 1 사이인데 작으면 작을수록 3분의 1이면 3이고 4분의 1이면 4고 5분의 1이면 5니까 이쪽은 점점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그리고 교점은 없어야 됩니다. 그럼 안 만나고 이렇게 쭉 진행되고,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점 몇 개 찍어보고 예상하면 이렇게 그려진대. 오케이. 안 만납니다. 안 만나고, 제가 지금 흰색으로 그린 게 y는 x분의 1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그림에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하면 절대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만나지 않는 이 두 직선을 점근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이 얘는 x는 0이 되겠고 얘는 y는 0이 되겠죠. 각각 y축, x축 나타내는 거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 모양이 참 오묘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기는 모양을 직각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일단 쌍곡선이라는 말까지는 받아들이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한 쌍으로 존재하는 어떤 곡선이고, 직각은 뭐를 말하냐면 점근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직각쌍곡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점근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자, 이게 우리가 뭐 대학 수학을 하는 건 아니니까 용어가 좀 미묘한데, 포물선이라는 애도 이 중에 자꾸 이과생 얘기해서 미안한데 기하 시간에 포물선도 배울 거야. 포물선은 이런 애들을 포물선이라고 해요. 아니 뭐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포물선은 어떤 이런 접선을 기준으로 만나면 다시 안쪽으로 휘 감기는 형태를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하고, 이런 쌍곡선은 얘랑 만났다 이렇게 튕기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가까워지기만 하고 이렇게 펼쳐지는 애를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다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또 점근선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는 곡선도 미적분 시간에 배울 거야. 뭐 현재로서는 알 필요는 없고, 이 경우는 직각삼각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둘이 수직으로 만나는 게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 두 가지 특징 봤죠? 그 다음에 하나의 더 특징이 있는 게, 모든 분수함수는 점 대칭이자 선 대칭 도형이에요. 모든 분수함수는. 자, 이런 도형 중에 우리 이런 거 하나 알고 있어 이미.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은 다 원의 중심에 대하여 점 대칭입니다. 어디 점을 잡더라도 맞은편에 있어요. 이런 걸 점 대칭이라고 하고, 혹은 원의 중심 지나게 이렇게 직선으로 자르면 좌우 대칭, 이렇게 잘라도 위아래 대칭이죠. 이런 도형을 점 대칭 도형, 선 대칭 도형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느 점에 관하여 점 대칭이 될 것 같니? 딱 봤을 때 원점, 이 점 붙잡고 이쪽 점 대칭, 여기 어딘가 점 있으면 이쪽에 점 대칭, 모든 점이 다 서로 여기에 관하여 대칭이에요.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는 원점이지만 점근선은 또 이동하는 걸 배우겠지. 우리가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배웠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점에 관하여 대칭이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돼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점 대칭이다. 자, 그 다음에는 선 대칭이기도 하다라고 했어. 선 대칭은 어느 직선에 관하여 대칭이냐라고 하면, 이 점 지나고 점근선의 교점 지나고 기울기 1인 직선. 그럼 이 직선에 대하여 뭐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 하면 물감 찍 뿌리고 그냥 접는 거, 이렇게 좌우 접히면 정확히 일치한다 라는 거랑,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 지나고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해서도 이렇게 포개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림을 그리실 때 이쪽은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막 뚱뚱하게 막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안 되고, 최대한 대칭되게 그려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걸 제가 한글로 쓰면 그럼 선대칭인데, 어느 직선에 관한 대칭이냐? 점근선의 교점 지나고, 그냥 두 글자로 쓸게,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해요. 이게 그래프 개형상 특징이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이 가장 기본인 형태의 그림을 저는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당연히 우리가 함수면 x분의 1만 있을까, 분수함수가? 그건 아니겠지. 연락이 많을 거예요. 연락이 많을 텐데, 제가 흰색으로 그린 건 x분의 1이고 x분의 2를 한번 그려볼게. 노란색으로. 방식은 마찬가지일 거야. 얘도 0에서는 정의가 안 되죠. 그럼 y축이랑 교점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x가 연락에 커지면 점점 0에 가까워질 거예요. 그죠? 만나진 않지만 점근선은 똑같을 거고, 1일 때 어디 지납니까? 2. 2일 때는 1. 그럼 나는 이미 그려봤잖아. 또 -1일 때 -2 지나겠지. 그 다음에 -2일 때는 -1 지날 겁니다. 그리고 직각삼각선으로 그려지는 걸 난 알고 있으니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맞죠? 그리고 빠르게 x분의 3도 그린다라고 하면
얘는 1일 때 어디 지납니까? 3 지나죠. 3일 때는 1 지나고 이쪽에 이렇게 직각삼각선으로 그려져야 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굳이 특징을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분자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멀어지죠. 멀어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y는 x분의 k에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 보기 좋도록 k가 양수일 때만 했는데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수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y축 대칭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y축 대칭, y축 대칭에서 어느 경우에든 절대값 k가 커지면 점근선의 교점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어요. 자, 이게 제가 기본 개형. 이거 여러분들 책에 보면 288페이지에 이 칸 다 나와 있고 뭐 이렇게 그려진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쭉쭉 나와 있고요. 이제 실제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 볼 텐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할 수밖에 없는 단원이라 이쪽은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설명드린 거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얘만 그릴 거냐, 얘만 그리면, 그리고 이걸로 다 표현할 수 있다면 수학이라는 교과목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얘를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해볼 거예요.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놈을 x축 방향으로 만약에 제가 1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 방향으로도 1만큼 평행이동한다라고 하면 그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y자리에 y-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넘기면 1로 갈 테고 x자리에 x-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방금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내면 되는데 이것도 웃긴 게 이렇게 표현하는 건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같은 식을 이 바로 앞에 유리식에서 보면 통분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x-1분의 x-1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얘나 똑같은 식이지. 그죠? 이 경우에는 일반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명칭이. 맞죠? 방금 x분의 1은 가장 쉬운 걸 그린 거고 그걸 평행이동도 해볼 거고 대칭이동도 해볼 거야. 그럼 교과서에는 어떻게 소개가 돼 있냐면 기본이 되는 형태를 먼저 그린 다음에 평행이동하여라 라고 나오는데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함수라는 글자가 붙은 단어는 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1순위 목적이에요. 1순위 목적이니까 제가 그냥 순서를 정확하게 적어드릴게요. 유리함수 그리는 법. 저는 유리함수라고 쓰지만 사실상 분수함수입니다. 그린 순서는 지금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점근선을 먼저 구하셔야 돼. 점근선. 너무 그리는 게 허무할 수도 있어. 두 가지만 하면 되거든. 자, 그럼 점근선을 구하는 요령이 필요할 것 같아. 요령.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함수 x는 1에서 정의 됩니까? 안 되죠. 1에서 정의가 안 되는 게 분모가 0인 숫자는 없지. 1에서 정의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저 함수를 그렸을 때 x는 1이라는 교점이 있으면 안 되지. 교점이 있다라고 하면 1에서 함수값이 있는 건데 1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얘랑 교점이 없어야 되죠. 그럼 얘가 그대로 뭘까요? 점근선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뭘 찾아야 되냐? 분모가 0이 되는 x값.
이걸 보통 x 점근선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그럼 점근선이 직각삼곡선이니까 이렇게 두 개 있다며 십자가 모양으로 두 개 있습니다. 하나 더 찾아야겠죠. 하나 더 찾는 방법은 이거랑 이거일 때 조금 다르지만 제가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번에 설명을 드릴게. 표준형으로 나와 있다 라고 하면 분수식을 0이라고 했을 때 y값 y점근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분수식이죠. 이거 0이라고 가정하면 y가 얼마야? 1이지. 근데 y는 1이라는 값은 나올 수가 없어. 왜 나올 수가 없냐면 y가 1이 되려면 이게 0 나와야 되죠. 근데 이 분수식은 x에 뭘 집어넣더라도 0이 안 되기 때문에 y는 1은 가질 수가 없는 값이지. 가질 수가 없는 값이라는 얘기는 y는 1을 그렸을 때 이 그래프는 만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만나면 y가 1이 되게 하는 x값이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없어. 점점 내가 마음이 급한가? 말이 빨라지네. 이해됩니까? 응. 그냥 끄덕이는 것 같은데?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자, 얘를 0이라고 가정했을 때 y값이 1인데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y는 1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y는 1과 교점이 없다는 얘기지. 이게 두 번째 y점근선을 찾는 방법이고 언제? 표준형에서. 그럼 일반형에서는 어떻게 찾냐? 일반형이 훨씬 쉽습니다. 분모 분자 x 개수의 비야. 그게 그대로 y점근선입니다. 이거분의 이거. 근데 이 증명은 수학 2에 첫 단원 함수의 극한 시간에 배울 거고 현재로서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입시다.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오케이. 자, 점근선 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 지금 저는 좀 길게 써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몇 번만 해보시면 이건 순식간에 할 수 있어. 두 번째는 좀 완전 허무할 수도 있는데 편한 점 아무거나 하나 구하시면 돼요. 3번은 순서라기 보기에는 뭐하죠? 그 다음엔 적절히 그려낸다. 자, 제가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 필수 예제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일단 이거는 지우지 않고 제가 1번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된 건 지금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인데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x점근선 얼마? 1. 분모가 0이 되는 x값. 그 다음에 y점근선은 x 개수의 비 1분의 3이니까 3. 자, 그 다음에 이게 평면 직교좌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x는 1, y는 3을 그려. 1. 이 십자가 모양의 두 직선과는 만나면 안 돼.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럼 직각쌍곡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그럼 나는 점 하나만 알면 돼요. 가장 편한 점. 가장 편한 점이 딱 집어넣어 봤더니 0, 얼마 지나야 돼? x가 0이면 이거 빵빵이고 0,2 반드시 지나야 되죠.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를 지나고 나는 이미 개형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끝이에요. 이렇게 그려내시면 되지. 저는 여기까지 이거 한도 끝도 없이 나가는 겁니다. 지금. 됐어? 응. 2번 똑같아. x점근선 분모가 0이 되는 x값 이거. 그 다음에 x 개수의 b가 y점근선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맞죠?
자, 그럼 x점 근선은 마이너스 2고요. 저는 지금 그리는 그 방법, 요령을 알려드린 거지 증명을 해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점근선이죠. 이 모양과는 만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편안한 점 아무거나 찍어 봅시다. 저는 또 y절편 찾아볼게. 0일 때 어디 지나? x가 0일 때? 여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지나야 되지. 맞니? 여기 어딘가 지나야 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면 0, 마이너스 2분의 5면 여기 지날 거예요. 그럼 점근선과 만나지 않게 적절히 쌍곡선으로 이렇게 그려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됐지? 자, 바뀌는 것도 우리 문제를 봅시다. 이게 원래 1학년 수학 하특강이 딱 2학년처럼 한 번 수업이 3시간이면 어느 정도 좀 깔끔하게 끝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예상해서 2시간으로 했더니 좀 빠듯하다. 자, 필수 예제 6번. 6번을 보면 이번엔 반대예요. 그래프가 함수식이 주어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주어질 테니 함수식을 예상해보라 라는 거. 그럼 순서는 똑같아. 먼저 눈을 뜨시고 점근선을 먼저 찾으셔야 돼. x점근선 얼마야? 이 그림에? x는 2지. 얘랑 이 점선 자체가 이 십자가 모양이랑 안 만난다는 얘기니까 이게 x점근선이고 y점근선은 3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x점근선이 2라는 얘기는 x가 2일 때 분모가 얼마? 0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 1차원 개수는 1이니까 여기까지는 바로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y점근선이 얼마? 3이니까 여기 x의 개수는 뭐 나와야 돼? 3x. 그럼 벌써 c랑 b를, a를 구했습니다. 그죠? 이제 b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를 멍하니 봐봐. 점 하나 주어졌을 거야. 어디 점 주어졌니 지금? 1,0 소위 말하는 x절편 주어졌죠. 그림에 나와 있어. 그럼 얘가 1,0 지난다는 얘기죠. 1,0을 지나면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셋 쫙 더하면 2 나오겠네. 2. 오케이. 자, 이건 시간이 부족해도 일단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7번 바로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지금 일반형만 해서 표준형을 또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일단 그림에서 x점근선 얼마? 2. y점근선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편한 점은 원점 지난다 라고 그림에 힌트 주어졌죠. 힌트 3개 주어진 겁니다. 점근선 2개 다, 편한 점 하나. 자, 근데 쟤는 표준형이에요. 일단 x점근선은 무조건 분모가 0이 되는 값이야.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x값이 2란 얘기니까 여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표준형에서는 제가 두 번째 점근선은 뭐라고 했냐면 분수식이 0이라고 가정했을 때 y값이 y점근선이라고 했지. 얘가 0이라고 했을 때 y값이 그럼 마이너스 1이 돼야만 할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단숨에 점근선 두 개 이용해서 식을 꾸며내시고 그 다음에 얘가 원점 지난다 사실 이용해서 b 구하시면 될 것 같아. 0,0 지나니까 0 집어넣으면 이거고요. 자, 그럼 b는 마이너스 2 나오겠지. 그럼 맨 처음에 이게 a자리니까 a도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이게 c자리에 있으니까 c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셋 다 곱하시면 마이너스 4 나오나? 네, 마이너스 4 나오겠네. 됐습니까? 자, 필수예제 7번은 조금 쉽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점이 어디지? 원에서 중심 맞지? 2차 함수는 가장 중요한 점이 뭐죠? 꼭지점, 의미가 있는 점은. 그리고 분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근선. 더 정확하게는 점근선의 교점이 제일 중요하죠. 점근선의 교점이 제일 중요한데 이 문제에 있는 표현은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적절히 평행이동해서 겹쳐진다라고 했어요. 겹쳐진다. 그럼 어떤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있고 이런 애랑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 어딘가 있고 이렇게 정확히 이걸 붙잡고 짠짠 옮기면 겹쳐진대. 그럼 나는 이 모든 점을 관찰할 필요 없이 어디만 관찰하면 될까? 얘만 얼만큼 이렇게 이동했는지 관찰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점근선의 교점만 관찰하시면 돼요. 점근선의 교점만. 그럼 점근선의 교점을 빠르게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두 글자만 쓸게. 점근선의 교점이 얘는 첫 번째 분모가 0이 되는 x값, 그 다음에 표준형이니까 x 계수의 b.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고, 얘는 아까 살펴봤듯이 점근선이 분모가 0이 되는 x값 0이고 분수식을 0이라고 했을 때 y값 이렇게 되겠죠. x축 y축이었습니다. 맞죠? 얼만큼 평행이동해야 될까? 얘가 되려면? 자, 평행이동 수학상 맨 뒤에서 배우는데 점의 평행이동은 부호 반대 이런 거 없죠. 마이너스 1이 0이 되려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이건 점이니까. 점근선의 교점 y좌표가 3이 0이 되려면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이 있겠지. 네, 맞습니까? 그래야 저놈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K도 구하래. K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놈이랑 이놈을 평행이동해서 겹쳐낼 수 있을까 아까? 여기 분자에 있는 상수가 다르면 모양 자체가 다른 거죠. 이 창의 개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홀쭉한 애랑 이렇게 똥똥한 애는 아무리 평행이동 겹쳐낼 수 없지. 그러니까 평행이동해서 겹쳐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놈을 기준으로 하면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다 평행이동하면 겹쳐내집니다. 이거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겹쳐내지지. 그럼 평행이동해서 겹쳐낼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는 여기만 보시면 돼. 여기만. 자, 그럼 애초에 주어진 식이 이거예요. 이것도 또 수학상에 나오는 거네. 1차식을 1차식으로 나눠달라는 얘기죠. 나눠지지 지금. 나눠집니다. 제가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눠달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그럼 이렇게 쓰면 얼마? 3. 이렇게 쓰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뭐 있습니까? 지금 분자에 2지. 그럼 평행이동해서 겹쳐낼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도 뭐가 써 있어야 돼? 2가 있어야만 뭐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하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든 겹쳐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1이랑 마이너스 3이랑
빵 2 나왔죠. 셋 다 더하래. 셋 다 더하면 빵 나오죠. 빵. 됐습니까? 자, 좀 아깝다. 다 그래프를 좀 여러 번 그려봤으면 더 좋을 텐데. 이건 더 쉬워. 자, 제가 아까 그래프 그림 그려드리면서 말씀드렸어. 모든 분수함수는, 수학 하에 나오는 분수함수는 점대칭이자 선대칭이라고 했죠. 점근선의 교점에 대하여 점대칭이라고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래. 그럼 뭐 찾으란 얘기야? 점근선 찾으란 얘기야. x점근선 1, y점근선 3. 그럼 어느 점에 관하여 대칭이냐? 1,3. 바로 순식간에 구해낼 수 있고, 그럼 a-b는 마이너스 2 나오겠죠? 맞죠? 점대칭.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함수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y는 x 마이너스 3에 대하여 대칭이다. 아까 저 분수함수는 이런 점근선에 대하여 이렇게 대칭, 또는 점근선의 교점 지나고 기울기 1, 마이너스 1인 직선에 관하여 대칭이라는 얘기지. 대칭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럼 지금 이 그림상 얘가 기울기 1이니까 이게 이거란 얘기고, 얘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직선의 교점 구할 수 있지 않아? 둘에? 여기 그대로 구해낼 수 있죠.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되네.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2 나오죠. 그럼 x점근선이 2, y점근선이 이거란 얘기지.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식에서 다 구했습니다. x점근선이 2가 돼야 되니까 2일 때 분모가 0이라는 얘기고요. y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니까 x 개수의 b가 마이너스 1 나와야 됩니다. 이거란 얘기죠. 이거. 자, 그럼 이게 b자리, 이게 a자리니까 a 플러스 b 하면 마이너스 3 나오겠죠. 자, 됐어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11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10-11번 바로 밑에 거. 같이 한번 볼게. 희농 점근선의 교점 x점근선은 마이너스 3이고 y점근선은 x 개수의 b니까 3이고 이 두 개가 점근선이란 얘기죠.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3,3입니다. 그럼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 1인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이 두 직선에 관하여 선대칭이라고 했으니 이 직선은 이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야. 그죠? 두 개 중에 하나인데 A가 기울기인데 A가 뭐라고 했어 지금? 양수라고 했죠? 양수. 양수니까 이거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만 하죠.
1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럼 y는 x 어쩌고인데 암산 좀 합시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려면 이렇게 있으면 되죠. 바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럼 a 자리는 이 자리인데 x의 개수 1이고요. 여기가 b 자리 6, 두 개 더하면 7 나오지.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유제 두 개를 좀 못했는데 연습 문제에서는 어디까지 풀 수 있냐면 일단 제낄게. 이거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2학기 때 시험 봐서 하셔도 되고, 이건 아마 이 세 문제는 제가 지금 조금 깊게 언급한 게 없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풀만 할 거야. 풀만 할 테니까 이거 다 풀어주시고, 자 그동안